벽제 터널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안 돼요? 25만 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물게 됐는데 정말 예쁘죠? 허니문 사진 같은 그러게. 와, 너무 예쁜데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왜? 선로에 출입을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던 거예요. 저기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 다 철로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로 위에 이 철도 시설 안에 철도 공사에 승낙 없이 이렇게 통행을 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이게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던 거죠. 근데 모르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 사진 찍었어 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올렸다가 이거 불법이네 하고서 과태료 25만 원 땡 된 거죠. 이거 몰랐다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모르면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알아두셔야 네. 예기치 못한 피해를 좀 비껴나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것들이 범죄인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 상식 퀴즈로 만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재밌겠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는데요. 다들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온몸을 휘감고 있는 용과 뱀. 전신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손님들이 욕탕에 들어가길 망설입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좀 막 옆에 가기가 좀 불안 그런 거죠. 손님들의 불안과 불평이 이어지지만 목욕탕 업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뭐 손님이니까 우리가 뭐 무진했다고 뭐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되니까. 전신 문신에 대한 이런 우려와는 달리 전신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이른바 조폭 문신을 하고 목욕탕이나 헬스장에 들어가서 이용을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없다? 네. 한 분만 오고 두 분이 X예요. 네. 아니 그런 문구들은 봐요.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이제 이런 문신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념상으로는 안 되지만 법적인 처벌은 없지 않을까요? 무슨 처벌을 대? 그 조그만 문신이 아니에요. 이게 온몸에 다 전신으로 하는 문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무섭거든요. 네. 승현 씨가 한번 남탕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직접 이렇게 만나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겁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들은 약간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봤을 때는 그 문신이 멋있고 안 무섭다. 이렇게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보민 씨도 한번 들어오세요. 네. 주관적이에요. 그렇다면 몸이 너무 좋으신 분이 막 들어왔는데 너무 저 사람 우락부락해서 너무 무섭다. 그럼 그 몸 좋은 그런 분들은 목욕탕 못 가나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민 씨의 얘기처럼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것이 과하다. 그러면 용이 한 3마리 있다. 아니면 호랑이가 눈을 치켜 뜨고 있으면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애가 순하게 그려졌다. 이런 건 괜찮다. 법으로 용 한 마리는 아니잖아요. 오케이, 3마리는 안 돼. 뭐 이런 기준을 거. 제시하기 어렵기 어렵다는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X다.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이게 형법의 일반 원리까지 다 언급하시고 우리 명확하게 법대로 가야 원칙이라든지 됐나 봐. 이런 것도 그러게 말씀하셔서 말이에요. 예. 정답 말씀드리고 또 좋습니다. 얘기를 나눠보죠. 정답은요? 정답은 아니 뭐 이게 진짜 역시. 처벌이 가능해요? 네. 일단 법조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불안감 조성죄가 있어요. 내용이 이래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이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저런 문신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또 혐오감을 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 고함도 지르면서 운동도 하고 또 목욕탕에서 뭐 물도 튀기면서 서로 뭐 얘기도 주고받고 크게 고함을 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실제로 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네. 두렵고. 네, 이 경우는 실제로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될 정도였으니까요. 네,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영화에 보면 엄청 많죠. 네. 실제로도 그렇네요. 맞습니다. 특히 뭐 헬스장이나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이러한 문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난전화. 너무 싫어. 그런 거 너무 경범죄 싫었어. 처벌법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어요? 저도 예. 그렇게 남자애들이 전화하고 나 진짜 장난 전화죠. 정말 XXX. 허언증은 죄가 되나요? 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에요. 장난 전화 죄가 있습니다. 범죄예요. 예, 소방서입니다. 네, 미안해요. 불났다고요? 뭐야, 뭐야.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 김정일이 출마했다고. 이름이 뭐예요? 예, 김났습니다. 02에 386에 타닥타닥 낚였다. 단순한 장난 전화 수준을 넘은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우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고요. 또 이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자연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2 이런 범죄 네. 신고나 뭐 119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예 이 경범죄 처벌법 수준을 넘어서 형법에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요즘에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합니다. 좀 가짜 신고해서 네. 그때 출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방서입니다. 네, 소방서죠? 네네. 네, 여기 불났습니다. 어디에요? 성진동 해 불났어요. 빨리 좀 사진 보내주세요. 허인가 봐, 허인. 이런 경우에 출동에 소요된 비용 다 계산해서 요즘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네. 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50대 한 남성이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왜? 근데 그 왜 했냐면 네.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네. 경찰과 119 중에 누가 빨리 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해갖고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예. 허위 신고를 했을 때 2급 살인과 비슷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허위 신고로 예. 이 처벌을 내릴 경우는 좀 더 무겁게,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네요, 또 최근에 진짜. 또 새로 들어간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이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예. 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이어지는 문제 나갑니다. 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고백을 하면 형사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고민? 네. 이거 제가 많이 알아요. 싫다는데 저희가 이수정 교수님께 많이 네, 네, 데이트 네. 폭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O고요. 세 분 다 아주 잘 맞췄습니다. 저는 이게 승현 씨는 절대 모를 줄 알았거든요. 왜요? 그런 적이 있을까나 그런 적이 싶어서. 아니, 옛날에는 없으니까. 솔직히 네? 자기가 한 적은 있을 거야. 옛날에는 이런 거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래서 계속 대시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열 번 찍다간 잡혀가. 이수정 교수님한테 그렇지.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게는 범죄가 될 수 네. 있다는 거. 현행 법에 따르면은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뭐 이제 만나자고 하거나 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해서 기다리기. 네.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애가 스토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또 이 스토킹은 또 다른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 단계일 수 있거든요. 폭행, 협박 또는 감금
또 끔찍하지만 뭐 살인까지도 맞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냥 넘어가거나 숨지 말고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